평생을 다 바쳐서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인가요? 그 짧은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히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식에 대한 인내와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분명 내 집인데 마치 내가 유령이 된 것 같은 쓸쓸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지혜로에서는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분명 사랑했는데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존중이 아니라 무시일까요? 18세기의 대철학자 칸트의 통찰 등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왜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의 길을 떠나봅시다. 최근 한 지인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입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삶이었기에 본인의 끼니는 거르면서도 아들의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나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역설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우고 자녀의 요구에만 맞출 때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은 자녀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가장 김영철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했고 사고 싶은 것 하나 꾹 참아가려 첫째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공부시켰죠. 아들은 영철 씨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독립하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영철 씨가 아들에게 취업에 관해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를 건넸을 때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접이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그 냉소적인 말투에 영철 씨는 평생 쌓아온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던 그는 다음 날 아들을 마주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너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것이냐? 이 단호한 물음은 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곁에 있는 배경처럼 당연하게만 여겼던 아버지를 비로소 고통을 느끼고 자존감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18세기 대철학자 칸트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뼈아픈 진리 하나를 전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게 하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도구처럼 부릴 때가 있죠. 배고플 때 찾는 식당 주인처럼요.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를 자식의 인생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의 학비를 대는 도구, 뒷바라지하는 도구,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도구로만 존재할 때 자녀는 당신을 한 명의 귀한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도구가 낡으면 버려지듯 자식 눈에 비친 당신은 그저 말 안 통하는 낡은 도구가 되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이어야 한다고요. 자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내가 참는 게 사랑이지라며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구 취급을 당하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녀를 사람을 도구처럼 부리는 무례한 인간으로 키우는 방임일 뿐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도 너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존중받고 싶은 소중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요. 그럼 이 존엄함을 어떻게 자녀의 가슴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대화의 기술입니다. 위의 사연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비난이 아닌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비폭력 대화법의 4단계를 당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관찰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며 비난부터 던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난을 거두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요. 내가 한창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그대로 네 방으로 들어가니? 라며 그저 일어난 상황만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상처를 감추지 마세요. 당신이 느낀 아픔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너의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무겁고 슬프단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는 당신의 욕구를 당당히 밝히는 단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자녀에게 당당하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우리 가족이 서로를 한 영의 인간으로 귀하게 여기며 대화하길 원해. 당신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막연하게 나를 존중해라 라고 말하면 자녀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행동을 요구하십시오. 앞으로는 내가 말할 때 잠시만이라도 내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비난은 자녀의 귀를 닫게 하지만 나의 감정과 욕구를 담은 이 대화는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그럴 만한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법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자녀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우리에겐 참 막막한 숙제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존중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자식의 감정에 내 기분을 다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낸다고 해서 내 하루 정체를 망치지 마세요. 저 아이의 감정은 저 아이의 것이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라는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나의 싫음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상처받지 않은 척 허허거리며 웃어주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 비명을 외면하지 말고 자식에게 당당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상처가 된다. 그러니 멈춰달라고 말이죠. 나의 아픔을 내가 먼저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성취가 아닌 나의 성취를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가 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읽은 책 한 권, 내가 정성껏 가꾼 화분 하나, 내가 새로 배운 작은 취미 하나 등등 자식과 상관없는 나만의 기쁨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 없이도 행복해 보일 때, 당신이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가꾸고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당신을 돌봐야 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한 명의 완성된 인간으로 보게 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족쇄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당신을 묶고 있는 족쇄가 잘못된 헌신은 아니었나요? 오늘 지혜로가 던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